안녕하세요. 책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혜입니다. 사인님은 여가 시간에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밀린 집안일? 그때 다르다고요. 올해는 본의 아니게 여가 시간이 늘었습니다. 모처럼의 기회다 즐겁게 잘 보내는 분도 계시지만 1년 내내 이거저거 나한테 맞는 여가 활동 찾아서 헤매는 분도 계시더군요. 여가 시간을 행복하게 잘 누리는 것도 능력이다. 그것도 생각보다 높은 경지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과 의사 문효한 선생님이 쓴 오티움입니다. 40대 중반의 한 직장인, 회사에서는 감축 대상이라고 일도 안 주고 등을 떠미는데 집에서는 버텨주기를 바라죠. 이래저래 회사에서의 모욕스러운 상황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왔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바꿀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다 보니까 아무리 상담하고 약물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가 않고 당연히 상담도 흐지부지 됐죠. 그렇게 잊혀질 뻔했던 상담자를 1년 뒤에 한 행사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표정도 안색도 환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뭔가 사정이 바뀌었나 했더니 갑갑한 상황은 그대로인데 선생님, 저 요즘 목공합니다. 목공이라는 여가 활동이 그를 현실로부터 지켜줬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오티움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저자인 문효한 선생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여가 활동을 라틴어 오티움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전문적인 일이 아니라 단지 즐기기 위한 일로서의 취미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티움은 영혼의 기쁨을 주는 아주 적극적인 여가 활동을 뜻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5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자기 목적적, 결과에서 오는 보상보다는 그 일 자체가 좋아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매일 매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식으로 일상성이 있어야 되고 즐기면서도 점점 심화시키는 주도성, 그리고 그 여가 활동으로 인해서 삶과 인간관계 모두에 활기가 생겨야 하지만 진정한 오티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나도 오티움이 있었구나 떠오르는 여가 활동이 있다면 확실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네. 사실 또 어떤 게 내 오티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저자가 소개하는 오티움을 찾는 법 3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우연한 이끌림입니다. 사인님들, 연인이나 배우자 만날 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첫눈에 반했다는 경우도 있고 처음엔 그냥 그랬는데 볼수록 매력이 있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연 한마디로 인연이야 라고 정리합니다. 사랑이 계획되지 않고 우연처럼 찾아오듯이 오티움도 그렇게 나한테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하면 글쎄요, 그냥 운명이랄까? 보통 이렇게 답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연히 친구 카메라를 들고 그 친구를 찍어줬는데 남들한테서 못 보는 표정을 잡아내네? 칭찬을 들었죠. 신나서 그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한 사진 벌써 30년이 돼갑니다. 제 지인 중에는 영화 속에서 탱고 추는 장면을 보고는 너무 멋있다. 그 길로 탱고를 배우러 가서 60이 넘도록 즐기는 분도 계시고요. 다이어트 때문에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암투병 할 때 이 마라톤이 삶에 용기를 주더라, 버팀목이 됐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처럼 찾아오는 오티움도 있지만 내가 오티움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오티움을 만나는 2번째 방법, 자기 탐색. 스스로를 돌아보며 찾아내는 겁니다. 사람, 생각보다 자기 자신 잘 모릅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주변인이 더 잘할 때가 있죠. 아무래도 자기를 객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서일 겁니다. 꽤 살았는데도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놀랄 때가 있죠. 100세를 살다 보니 인생 2모작, 3모작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직업도 거뜬히 2-3개 거쳐갑니다. 또 현실과 SNS 공간처럼 이 가상 공간을 동시에 살다 보니까 캐릭터도 살짝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부캐릭터, 일명 부캐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가진 사람도 여럿 됩니다. 변화하는 내 자신을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게 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양파를 닮은 자신의 오티움을 찾아내려면 과거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진짜 좋아하는 거 성장 과정 속에 숨어 있을 확률 높거든요. 뜬금 그림을 배운다는 분들, 알고 보면 학창시절에 미술부였고 사생대회 휩쓸었다 하는 경우 많습니다. 칭찬받고 밤새워서 그 일을 했을 만큼 이 몰입한 경험도 있다면 아무래도 재능 있는 분야겠죠. 오티움은 현재 상태를 살펴봐도 보입니다. 내가 주로 읽는 책이 어떤 분야인지, TV에서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나 선호하는 영화 장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산만하게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하지 말고 이 테마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봤더니 생각보다 음식에 관심이 있더라고. 음식에 관련된 책도 사보고 강좌를 등록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쯤은 돼야지 오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가족을 연구해 보는 겁니다. 나를 비춰주는 또 다른 거울인 가족을 들여다보는 거죠. 알고 보니 나는 입양하더라. 더 놀라운 건 쌍둥이였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쌍둥이를 만나보니까 나랑 커리어 테크도 비슷하고 환경이며 좋아하는 거 너무 닮았더라. 역시 피는 못 속인다 하는 실화 꽤 됩니다. 유전적인 거, 어린 시절에 자라온 환경, 이 모든 것들 내 본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뜨개질을 좋아하셔서 저는 어린 시절에 늘 엄마가 떠준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하는 패션 디자이너나 지금은 공대 교수인 제 형도 그림 참 잘 그렸어요 하는 화가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가족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오랫동안 사느라고 잊고 지냈던 내 자신의 이 재능과 열정을 기억해내기도 합니다.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여가활동인 오티움은 일상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활기를 주고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반짝거리게 만들어주죠. 정말 행복한 일을 찾으면 사람은 크게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고 같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회적인 관계 또한 확장되겠죠. 인생에 있어서 변치 않고 든든하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를 원한다면 사인님만의 오티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사인님의 오티움 얘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기대합니다. 저는 곧 다시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 유념하세요. 고맙습니다.